네, 정보 와이드 시간입니다. 유익한 정보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방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는데요. 네, 뉴저지 포틀리 경예안위원회 송호정 원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인사 나누면서 유익한 정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좀 보약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예. 이 보약은 참 오래 전부터 우리 어르신 또 선조분들께서도 이 보약도 재서 드시고, 네. 근데 예전에 그 사극 같은 걸 보게 되면 참 보약이 정성이 많이 들어갔어요. 처음 그렇죠. 달여서 이렇게 막 짜서 요즘 뭐 냉장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게 해서 정성껏 그때 그때마다 해서 했는데 요즘은 이제 보약도 그렇죠. 최첨단으로 이렇게 딱 좋게 나오잖아요. 냉동고에 예. 넣어놓고 드실 수 그렇죠. 있게끔. 자, 보약이라는 게 한방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며 보약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드실 수 있으면 좋은가 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네, 대부분 사람들이 보약철이라는 말을 아실 거예요. 보약철. 보약 먹는 계절. 네네. 근데 사실 그 옛날에는 한여름이나 네. 한겨울에는 그 네. 한약 먹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추운 바깥에서 한약을 데려야 그렇죠. 되고 예. 또 여름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예. 정성스럽게 데려놓으면 또 금방 상하게 되고 상해버리고. 예. 또 아까워서 상한 거 먹으면 또 배탈 그렇죠. 나고 이게 되기 때문에 그랬었군요. 한겨울에나 네. 한여름에는 약을服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네. 그래서 봄, 가을로 주로 먹기 때문에 보약철이란 말이 나왔는데 그렇군요. 현대에서는 냉장고가 네. 있고 예. 또 온열 예. 그 온돌 시스 저 뭐냐 실내 그 이 난방 장치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건 상관이 없이 근데 네. 원래 보약이라는 개념이 한방에서요. 네. 기운이 너무 넘치면은 그걸 좀 깎아내리고 보약이 그런 기능도 하나요? 예. 그렇군요. 그 다음에 너무 모자라면 보충을 해주는 게 한방 치료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보약을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는 네. 옛날 분들이 너무 기력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음식도 제대로 네. 못 드시고 예. 노동도 많이 힘들게 하고 네. 근데 현대인들은 또 조금 다른 방향으로 기력이 모자라요. 그래요? 예. 몸을 많이 못 움직여서 신체가 네. 약해지고 그렇군요. 또 움직이는 부분은 너무 또 과로해가지고 또 병이 날 지경이고 그렇고. 그래서 언밸런스가 생기는 거를 모자라는 건 보충해주고 너무 넘치는 거는 좀 그 억압을 해주는 거죠. 네. 그게 한방 치료의 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사지를 전부 다 어쨌든 활용을 해서 사냥을 하든 아니면 그렇죠. 이렇게 밭을 갈든 하게 되는데 요즘은 특별한 부분만 이렇게 그렇죠. 지나치게 하고 쓰지 않는 쓰지 않는 부분은 부분은 전혀 안 써서 그러니까 쓰지 않는 부분은 안 써서 병이 나고 그렇죠. 쓰는 부분 너무 많이 써서 병이 날 예, 지경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일상생활에 적당한 그 스트레칭 운동, 네. 그러니까 굽히기, 펴기 운동, 그다음에 네. 일어서기, 걷기 운동, 예. 달리기 여러 가지. 왜냐하면 우리 몸은 움직이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예. 움직이지 않으면 병이 생깁니다. 녹이 슬고.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 보약의 개념이 이제 허약한 사람들이 먹는 건데요. 사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허약한 사람들이 이제 어린 아이들 중에서 네. 좀 체중이 미달이라든지 신장 미달이라든지요. 네. 그 다음에 잔병 치레가 많은 아이들, 네. 또 편식을 하는 아이들, 네. 또 수험생도 또 스트레스가 많겠죠. 그렇죠. 예. 또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 있고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모자라는 부분이 상당히 있게 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임산부들. 임산부들. 예. 예. 그래서 아기를 낳게 되면 산후 그 조리를 하는데 네. 그거는 그 산후 조리를 하면은 훨씬 좋습니다. 네. 그런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문제는 네. 옛날에는 산후 직후에는 약을 안 먹었습니다. 못 네. 먹었죠. 안 먹은 게 아니고. 예. 그건 왜냐하면은 위생 처리가 잘 안 돼가지고 네. 산후에 밑에 염증이 많기 네. 때문에 바로 한약을 못 먹었습니다. 네. 그 염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나서 한 달 정도 기다린 다음에 약을 먹었는데 네. 요즘에는 산후에 바로 약을 그래요? 먹을 수 있고 네. 또 산후조리 한 가운데 이제 많이 질문을 받는 부분이 네. 옛날에는 산후에 목욕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샤워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아, 이 질문을 많이 해요. 네. 근데 옛날에는 샤워 시설이 없었습니다, 사실. 아, 그래서 그래서 한여름이라도 예. 그 물도 온수를 준비하기도 쉽지가 않고, 네. 그러니까 샤워를 잘못했다가는 아, 감기를 그렇군요. 이을 수 있기 예. 때문에 네. 좀 산후에는 약한 네. 상태에서 네. 그건 좀 피했던 거죠. 아, 근데 지금은 피할 이유는 없지만은 그렇군요. 예. 실내에서라도 많이 덥다고 그 찬바람 쐬는 거는 산후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후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현재 임신된 상태에서는 임신된 어떤 상태에서는 이제 임신 중에서도 네. 여러 가지 질병이 걸릴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임신 중에는 이게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예. 이 오랜 시간 동안 경험에 의해서 네. 아이에 전혀 해롭지 않고, 네. 아이에 전혀 해롭지 않다는 건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 의식 동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학과 그 음식 먹는 거는 그 원천이 한 가지다. 아,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보약 네. 말씀드렸는데, 보약은 어떤 약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대부분이 상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약이요? 예. 한약에는 상약, 중약, 하약 세 가지로 아, 나옵니다. 그래요. 네. 상약은 네. 음식처럼 전혀 독이 없는 거. 아, 예. 중약은 약간 독이 있어서 치료까지 겸할 수 있는 거. 아, 네. 하약은 치료제로만 사용할 수 있는 독이 좀 있는 거. 아, 이게 세 개가 한꺼번에 포함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거는 병 증상에 따라서 따라서. 체질에 또 예. 따라서. 근데 보약은 주로 상약이기 때문에 네. 음식하고 거의 똑같은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임신 중에서도 네. 그 약을 잘 상약으로만 하면은 얼마든지 질병을 컨트롤하고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뭐 옛날도 아닙니다만은 뭐 10년 몇십 년 전만 해도 예. 보약을 못 먹는 경우가 예. 하도 뭐 이건 먹어라 먹지 마라 뭐 그 옛날에는 물을 먹으면 머리가 희어진다 뭐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조금 약주 좋아하신 분은 절대로 이걸 약주를 끊을 수가 없어서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떤가요? 네. 꼭 그렇게 네. 그 엄격하게 그 규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네. 하지만은 네. 이제 이 기름기가 많은 음식들은 네. 이 약이 흡수를 방해할 수가 아,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좀 자제를 하고 네. 육식이라도 살코기라든지 네. 기름기를 제외한 네. 지방은 너무 요즘에 현대인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녹두 음식은 원래 해독 작용이 강한 음식이에요. 아, 약으로도 씁니다. 한약으로도. 네네, 예, 예. 그래서 그 약효가 좀 줄어들까봐 그거는 아, 금기를 예, 했던 예, 거고 예. 녹두 음식이라면 이제 숙주나물, 빈대떡이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외에는 뭐 음, 이 건강에 지나친 거, 너무 네. 짜고 맵고 네. 이런 거 기름지고 이런 것만 피하면 상관없습니다. 네. 전혀. 자, 그리고 뭐 굳이 이것까지 저희가 여쭤볼 필요는 없지만 또 남성분들도 요즘은 예. 100세 시대다 보니까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그 중에는 이제 좀 약주를 좀 드신 분이 계세요. 그렇죠. 전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조절이 좀 필요한가요? 네. 조절이 필요하죠. 아무리 예. 그 술은 하여간 예. 좀 적은 듯하게 마시는 게 좋습니다. 예. 취하지 않도록요. 예. 그러면은 혈액 순환도 좀 되고 오히려 그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 술이라는 음식물이 항상 과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문제죠. 그래서 예. 문제입니다. 예. 그다음에 그럼 끝으로 이제 보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음 시간에는 또 기회가 된다면 보약의 이제 체질별로 따라서 다루고 어떻게 그렇죠. 또 이제 처방전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예. 보통 보약은 어떻게 기간이 어느 정도 복용을 하게 되나요? 옛날에는 한제 분량으로 네.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복용을 네, 했습니다. 네. 근데 현대는 보통 한 달 기준으로 그랬군요. 약을 예. 지어드리고 있습니다. 굳이 한 달 기준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정도는 복용을 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효과를 있기 기대할 수 때문에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보약을 들게 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나요?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 다른가요? 아니면 어떤 기간이 있나요? 사람에 따라서 바로 효과가 날 수도 있고 네. 좀 기간을 그 있다가 서서히 나타나는 천천히 경우도 있고 하는 거.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넉넉히 그렇죠. 마음가짐을 갖고 그러니까 예방을 한다는 입장에서 네.
그 예방 차원에서 보약은 적극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밸런스를 맞춰주기 때문에 그렇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몸이 약한 분들은 보약을 드시면은 그 효과를 많이 빨리 예, 예, 예. 느끼는데 네. 몸이 강건한 사람은 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똑같으니까. 하지만은 네. 작용을 하기는 합니다. 예. 운동을 하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은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속살은 조금씩 변화되듯이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